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애하는 것처럼 나름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길게 한 막내 처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막내 처제는 저희 결혼식 때 처음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와서 처갓집에 지냈으나 지방에 있어서 불편하다며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던 처제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막내 처제와 두 번째 만나는 것이기에 아직은 대면대면하지만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와이프도 그런 부분을 잘 알기에 너무 고마워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10년을 넘게 유학 생활을 했던 막내 처제이기에 한국말을 잘하진 못했지만 나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게다가 외국 사람과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 신기하기도 재미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거침없이 하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좋게 보자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자면 조심성 없이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동들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막내 처제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겠지만 한국에서만 살았던 저에겐 다소 나쁘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소 복장이 섹시함을 넘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노출이 있고 심지어 여자상의 속옷을 입지 않아서 윤곽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8살 차이가 나는 막내 처제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니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민망하고 불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샤워하고 나서는 샤워 타월만 두르고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몇 번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하긴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와이프랑 막내 처제랑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처제가 어젯밤에 좋았냐고 하면서 부럽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아내와 관계 갖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온 이후로 남자는 만난 지 오래돼서 몸이 너무 외롭다며 오늘 밤에 형부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와이프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밥 먹다가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그 후로 같이 밥 먹기가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와이프는 막내 처제에게 너 형부가 이런 농담을 웃으면서 들을 정도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라고 조심하라고 말은 하였지만 처제는 농담이 아니라고 실실 웃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주말에도 일을 하지만 평일에 하루 집에서 쉽니다. 아내는 출근하고 이것저것 시켜둔 집안일을 후딱 끝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맥주와 간단한 과자를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보고 있는데 늦잠을 잔 처제가 일어났습니다. 처제도 영화를 같이 보겠다면서 와인을 챙겨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다리를 베고 누웠습니다. 역시나 옷차림도 딱 달라붙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고 노출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 해도 눈에 자꾸 거슬렸습니다. 게다가 영화도 수위가 높아서 신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소파에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자 처제가 신체 변화를 자연스러운 거라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으니 같이 영화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조용하던데? 언니랑 관계를 안 가져서 더 그런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차마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방에 들어와서 낮잠을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거실이 시끄러워서 깼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와인을 먹던 처제는 다른 술까지 더 마시면서 완전 만취를 하였고 거실 상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처제를 부축해서 방에다 데려다 주었더니 저한테 안겨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뽀뽀하고 안아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달래주면서 잠들 때까지 옆에서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깜짝 잠이 들었는데 처제가 저를 덮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저를 올라타 있었고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너무 외롭고 하고 싶었다며 제 말을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저는 처제가 더 어려워졌지만 처제는 더 거침없이 장난을 빙자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아내도 수위가 높을 뿐 그저 장난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처제가 귓속말로 새벽에 자기 방에 놀려오라고 하고 언제 쉬냐고 물어보고 외로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고 그 밖에 수위가 높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섹시하고 어린 여자가 저렇게 유혹하니 확 저 질려버리고 싶지만 상대가 처제이고 심지어 집에서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아내에게 처제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처제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말에 결혼을 준비하던 30대 여자입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완전히 하진 못했지만 파혼하게 될 그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오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8년 이상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그 여자친구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둘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만난 것도 있었지만 둘이 제법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면서 그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빠는 여자를 못 믿겠다며 연애에 대한 생각을 접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몇 번의 소개팅과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지만 쉽게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알고 지낸 지 정말 오래되었고 가끔 술도 한잔하는 동네 오빠였습니다. 그렇게 둘이서도 먹고 지인들과 함께도 먹고 하면서 예전에 여자친구 있을 때보다는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가끔이라도 얼굴 보면서 지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시간도 늘어나면서 조심스럽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이 오빠랑 사귀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몇 년을 사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전 여자친구와 고등학생 때부터 오래 만나서 제가 두 번째 여자친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대비 연애 경험도 적고 그래서 다소 감정 표현이 서툰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애 초반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한테 전 여자친구 이름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힘든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와 전 여자친구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도 기분이 나쁘다고. 전 여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이고 나는 나다. 각자 다른 사람인데 다름을 인정해야지.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싸웠습니다. 오빠는 비교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교한 것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비교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저랑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턴가는 전 여자친구랑 다시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저한테 몇 번 걸렸습니다. 이미 헤어진 지 몇 년 되었고 별 감정 없이 친구로서 연락하고 지내는 거라고는 하지만 가끔 문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 저와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와 다투면 연애 상담한다는 식으로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전 여자친구의 의견과 생각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틀린 거라며 절 훈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살 신혼집과 살림을 고르는데 왜 전 여자친구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형편에 맞지 않는 과한 소비나 허례허식인 것들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뭐를 고르면 오빠는 전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를 고를 때도, TV를 고를 때도, 신혼집 위치를 고를 때도, 심지어 결혼 예물도 제가 비용도 절감할 겸 간소하게 다이아몬드 없는 결혼 반지와 간단한 목걸이, 귀걸이 세트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각종 세트들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를 해야 한다고 전 여자친구가 그랬다며 고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결혼예물 구경하다가 그냥 혼자 집에 왔습니다. 도대체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말 화를 제가 이상한 걸까요? 상황이 반대였다면 오빠는 화를 안 내고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만 생각할까요? 결국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제 생각과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결혼에 우리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 지인들의 조언도 조언에서 끝나야지. 선택하는데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지내는 것도 별로인데 우리 결혼 준비하는 것과 각종 다퉜던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했던 것들을 저에게 강요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너무 불쾌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럴 거면 결혼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는 것을 고민해봐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가며 준비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 하기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보낸 문자들을 보았을 때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훈수를 들어가며 결혼 준비와 만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